4.29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30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 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 8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행됩니다.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소진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밤 10시쯤 당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4곳 중 2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승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각자 초대형 악재를 맞은 터라 셈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어디든 2곳을 이기면 승리라는 자체 목표치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겁니다.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텃밭 인천 서구강화을을 사수하고 나머지 관악을과 성남 중원 가운데 한 곳을 이긴다면 결과적으로 여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야권 분열 속에 서울 관악을에 27년 만에 깃발을 꽂는다면 사실상 대승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호소하고 다니고 그 호소가 먹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초 현실적 목표치는 1승이었습니다. 인천과 성남에서 여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데다 관악에서 정동영, 광주에서 천정배, 성남에서 김미희 전 의원이 출마해 야권 표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선거판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막판 여당의 물귀신 작전으로 구도가 야당에 다시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이승만 해도 큰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낙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재보선 투표율은 30%대 초반이면 노인 지지층과 조직표가 두터운 여당에 유리하고 30%대 후반이면 젊은 층의 지세가 강한 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전을 휩쓴 성완종 리스트와 특혜성 사면 의혹 가운데 어느 것이 유권자의 표심에 더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이번 재보선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성완종 정국의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총선과 대권 지형까지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일방의 승리로 귀결되면 주도권은 급격히 한쪽으로 쏠릴 공산이 큽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면 돌파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성 전 회장의 특혜성 사면 공세의 고삐도 더욱 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총선 위기감이 여권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점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고 당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쏠리며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승리하면 성완종 특검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4월부터 이어진 재보선 연패 사슬을 끊어내면서 내년 총선 가도에 파란불을 킬 전망입니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도 정치권을 휘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패배하면 분당설과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광주와 서울 관악을을 내주면 친노계와 문 대표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고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탈당파의 승리는 야권 재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사이좋게 2석씩 나눠 가져 무승부로 막을 내릴 경우 선거전 내내 이어온 성완종 리스트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2차례 사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사퇴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남미 순방에 따른 건강 악화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신 밝힌 겁니다.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패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연루됐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차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치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요구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부터 수사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일정 담당 비서진부터 소환해서 의혹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과거 일정 담당 비서진을 불러 조사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8명의 핵심 실세들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검찰은 이들 비서진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2사람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의 일정과 동선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에 나왔을 때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건넸고 홍 지사에게는 2011년 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의원실에서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했다가 청양선거 사무실을 들렀다 가느라 성 전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홍 지사는 배달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측 인사들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복원한 만큼 이 전 총리나 홍 지사 측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2차 퍼즐 맞추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도 지금까지의 수사가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였다면 이제는 기둥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수사 국면이 전환됐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 전 총리는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남긴 비밀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검찰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동입니다.